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Boy, I love Java, sweet and hot. Whoops, Mr. Moto, I'm a coffee pot. Shoot me the pot and I'll pour me a shot.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Oh, slip me a slug from that wonderful mug, and I'll cut the rug till I'm snug in a jug. A sliced up onion and a raw one.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찾은 사회적 경제 기업 탐방 주식회사 단임길 평택시청 안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단임길의 그 카페 이름은 위드카페 위드커피. 위드커피 네. 운영하고 계신 주현숙 대표이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주현숙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OBC 더원 방송 네. 시청자 여러분들 향해서 네. 잠깐 짧게 일단 인사 좀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사회적 경제 대표로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경제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일단 시청 안에서 위드커피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네. 네, 그거 얘기는 이제 결론 삼아서 좀 하기로 하고, 네. 그거 하시기 전에 네. 평택시 장애인 부모회 회장님을 네. 하셨어요. 네네. 그때 굉장히 힘들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경험담 짧게 좀 얘기해 주시고, 부모회가 꽤 오래됐죠, 평택시 장애인 부모회? 네, 지금 23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23년이 다 돼가고. 네, 그래서 그때가 제가 몇 7대로, 제가 6대로 들어가서 6대, 7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6대, 7대 네. 회장님이셨어요. 예. 그 당시 이제 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 지부장을 겸하고 계신 거죠. 그 같은. 그래서 평택시 장애인부모회 회장님이 그 지부장을 하고 그렇죠. 계신 거죠. 네. 하셨죠. 이제 그 임기를 2번이나. 2번, 연임해서 2번 네. 하고, 예. 지금 이제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임기 중에 굉장히 힘드셔서 제가 기억나는 게 예. 힘든 일이 많으셨나 봐요. 네.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부모의 회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내가 함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혜택이 갈까. 네.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고 했는데 그 일보다는 네. 약간 정치적인 영향, 예. 그다음에 지자체랑에서 예. 뭐 여러 가지 영향, 하여튼 힘이 있고 없고에 관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장애인 부모회라는 그 단체들이 예. 사실 장애인 단체 힘이 없어요. 그런 네. 다른 일반 뭐 단체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혜택 면에서 많이 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아이들한테 신경 쓰는 부분이 적었죠. 그게 가장 가슴 아팠죠. 네. 우리 아이들이라고 회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네. 실제로 이제 장애인 부모회가 그 다른 장애가 아니라 발달 장애인들의 그렇죠. 부모님들의 모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장애인 부모회 이렇게 하니까 어떤 장애인이 잘 구분이 안 돼. 일반적으로는 잘 구분 안 돼. 저도 잘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네, 저희 장애인 부모, 그러니까 한국 장애인 부모회는 이제 지적 발달 장애인들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 지적 발달 장애인들은 본인의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요구 조건을 스스로 나타낼 수도. 그래서 그걸 부모들이 대신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러니까 거의 발달 장애인들이 많죠. 그때 이제 제가 그 협동적 공부한다고 할 때 회장님 처음 뵀어요. 그때 좀 막 무서워가지고 키도 크신 막 분이. 저도 이사님. 그랬었어요? 그래요? 네, 너무 지적으로 생기셔갖고. 그래요? 감히 근데 처음엔 무서웠는데 막 나중에 보니까 우스워가지고 그냥 막. 제 본 모습을 봤죠. 네. 예.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던 모습을 이제 기억이 나고요. 지금이랑 얼굴이 많이 달랐어요. 네.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예, 많이 피셨어요, 이제. 지금은 많이 사람이 됐죠. 예, 그때 막 저도 한때 뭐 다른 일로 다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힘들 때면 사람들의 표정이 일단 남들이 다 알아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함부로 못하고 네, 네. 그 가까운 사람들도 저한테 말을 못 붙이고 조심스러워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너무 여기 좀 날카로워져 있고 힘들게 하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했죠. 이렇게 6대 7대라고 하셨는데 6대 하실 때는 그래도 그렇게 지치지 않으셨으니까 7대를 또 맡으셨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맡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힘들었으면 못 맡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 2년, 임기가 2년이셨죠? 3년. 3년 하면 6년째구나. 그러니까 막판에 그래서 그렇게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3년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3년만 처음에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장애인 부모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그걸만 해결하고 네. 저는 위드 커피만 예.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으니까 네.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예. 누군가 나서서 하기는 내가 힘든데 네. 떠넘기가 좀 그렇다 해서 그러면 마지막 해결만 좀 하고 가자 그래서 한 번 더 연임하면서 네. 위드 커피도 같이 두 개를 하다 보니까 더 힘들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회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도 힘든 거지만 그것도 아까 정치적인 문제들까지 다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중앙에도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뭐 여기 지부장님이면 경기도 단위의 지회 활동도 하시는 거고 중앙회 활동도 가끔 가실 테고 그러니까 뭐 전국을 또 누비고 총회 한다 그러면 어디 또 대구까지 갔다 오시고 막 이런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인데다가 위드 커피는 또 하나의 카페니까 이거는 기업체잖아요. 그렇죠. 일단 얘기를 하면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식으로 밖으로 돈다고 해가지고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가장 후회되는 건 뭐냐면, 부모회를 하면서 카페를 그때 대표를 맡아서 네. 두 가지 다 내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게 가장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만했던 거죠. 이거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해결하고 누구한테 다음 사람한테 이임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던 부분이 자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뭐 그렇게 이제 자만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두 개를 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이제 이른바 영어 써서 죄송한데 번아웃이라고 요새 많이 쓰더라고요. 네, 저도 그 상태가 되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오히려 심지어는 뭐 모임도 다 안 나갈 정도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김영환 님도 안 만날 정도로 제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교육했을 때 그때 그 옆에 그 대표님 번아웃 상태에서 상담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럼 그런 상태였었구나. 근데 저는 그것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던 거죠. 근데 작년 그렇게 하고 이제 올해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의 어려운 과정에 이거 사업체를 이제 내기로 결의도 하시고 그걸 또 돈도 모으시고 지금 형태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상법상 주식회사로 가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예비 거치고 예비 2년 거치고 사회적 인증 받아서 3년 그렇게 해서 지금 발달 장애인들이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거죠? 몇 분의 일자리가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 우선 창업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할 때는 이제 그 전 회장님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 전 회장님이 초대 회장님 유순남 회장님이 이제 계속 이제 시에다 요구를 했죠. 장애인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마침 이제 사회적 경제 붐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그럼 여기 시청 안에다가 한번 일자리를 만들어 봐라. 카페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 한 거예요. 관공서 내에 이렇게 장애인 일자리 만드는 카페가 처음이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갖춰진 것도 없고 조직되어 있는 것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힘들었고 그리고 저희 장애인 부모의 중앙회에서도 이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잖아. 영업신고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업신고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나? 중앙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서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한 반년은 세무서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막 뭐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나 막 그러면서 겨우겨우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초대 회장님하고 고생해서 만들었죠. 그렇죠. 아마 세무서에서도 몰랐어요. 시청 건물 안에서 그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행위를 해? 그것도 하나 문제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회가 비영리 단체잖아요.
비영리 단체가 영업을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그 두 개 갖고 세무서도 계속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신네들이 알아서 갖고 와 해결해서 갖고 와 그래서 이제 그거 해결하느라고 힘들어요. 그 별도 법인이 주식회사로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근데 사실은 비영리 단체도 수익 사업으로 해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걸 몰랐었어요. 그리고 난 게 이제 몇 년 지나서 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많이 생겼죠. 그 초창기 그 어려웠던 과정을 돈 모으는 건 뭐 그 시에서 일단 장소만 제공해 준 거고 나머지 뭐 인테리어나 뭐 이렇게 꾸미고 하는 거 그것도 이제 다 그것도 받았고 처음에는 다 이제 시에서 다 만들어 줬어요. 그 커피 뭐 내리는 기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어. 그것도 다 시에서 일단 해주신 거고. 거기까지가 힘들었지. 실제로 그 돈 모으는 거 과정은 힘들었던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거를 아니요, 반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갖춰져 있었잖아요. 시설 쪽은. 그거는 안 힘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일반적으로 창업할 때는 그러니까 그 무슨 건물 임대료나 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비용, 기계 들여놓는 비용 이게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그다음부터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이제 시에서 너네 다 해줬잖아. 근데 왜 힘들다고 해라고 하면서 오히려 너 힘들면 나와 우리가 하겠다라고 덤빈 업체들이 많았어요. 그랬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장애인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일반 하시는 분들도 우리 돈 내고 사용료 내고 들어갈 테니까 저거 우리 달라라고 하면서 한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서 시기 질투하는 데도 있을 테고 엄청 와서 보니 저기 장사 너무 잘 돼? 근데 저기 왜 힘들다고 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약간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장애인들은 뭘 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불을 켜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저희는 반대였어요. 처음에 갖춰진 데서 시설화 다 인테리어 다 되어 있는 데서 들어가서가 힘들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뭐가 힘들어요, 제일? 가장 힘든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장애인 직원들을 고용을 할 때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 달을 훈련시키고 거기서도 이제 10명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5명을 뽑아서 왔었어요. 근데도 이 친구들이 낯선 환경이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이런 일도.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하니까 그거 신경 써야죠. 그다음에 이제 외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 분들이나 민원분들이 와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쳐다보는 그 눈초리가 똑같은 커피를 내려서 마셔도 이게 장애인이 주는 건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정도까지. 근데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두 가지가 힘들었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카페라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장애인 친구들 데리고 일한다는 것도 처음이니까 그 두 가지에다가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것도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한 1년 정도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힘든 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꾸 마이너스가 나.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부분이 점점 아까 이제 그 일자리 얘기 나오다가 지금 현재 일자리는 몇 개고 그러니까 몇 분이 일하고 계시고 초창기에는 몇 분이 일했어요? 자꾸 이제 지금 가장 아픈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이제 5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명에서 5명으로 장애인 친구만 5명 시작을 했다가 8명으로 늘었다가 10명까지 갔었어요. 갔다가 지금은 이제 장애인 친구들은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사무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5명이 하고 있어요. 지금 1명을 더 고용하려고 지금 자리 하나를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그건 거예요. 일자리를 줄여야 될 정도로. 줄였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2호점을 3번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그러니까 기억나요. 경찰서 앞에 그 삼성 건물 안에도. 삼성 건물은 진짜 이런 말 써도 뭐 편하게 하라고 해서 생돈 들여서 저희가 생돈 들여서 대출받아서 그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완전 2년 동안 망해갖고 빚만 몇 천이 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힘든 상황이 되니까 두레생협에서 자리랑 임대를 안 받을 테니까 제공해 줄 테니까 여기 들어와서 해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자기
끼리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저를 둬야 매니저를 둬야 되죠. 매니저 한 명 고용했고 장애인 친구 2명 일했는데 비장애인 매니저 1명, 네. 장애인 2명 했는데 네. 운영비는 안 나가는데 인건비가 나가는데 인건비 비례해서 영업이 매출이 안 되니까 또 그것도 하고 또 문 닫았죠. 아 그렇죠. 드레생협에서는 정말 네. 선의를 베풀어서 다 해주신 건데 그 드레생협 이사장한테 늘 미안하죠. 저번에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교육 받을 때 제가 가치랑 이거 수익이랑 고민 많이 했다 그랬는데 그 이사장님이 쳐다봤었잖아요. 그때 이사장님이 쳐다보니까 이승희 이사장님.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송탄 출장소에 거기 또 했는데 거기 또 매출이 이게 그러니까 가치만 가지고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면 그 좋은 가치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매출이 너무 안 되니까 1호점에서 영업을 해서 그 돈으로 메꿔가고 했는데 도저히 계속 빚만 늘어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접고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1호점 여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4명 예상하고 있어요, 직원은. 그래서 한 명은 지금 이제 지금 면접 받고 고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 발달장애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시급을 최저임금 밑으로 주고 이런 거 아닌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사회적 기업 인증 자체가 안 되죠. 인증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적 기업 인증 받을 때 예비 사회적 기업 이제 처음에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받을 때는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너네 준비한 단계니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면서 쉬운데 인증 받을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지금 같은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주는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인증 받을 때 제가 좀 많이 힘들어. 심사 보는 부분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떨어지는 부분 사람들도 있는데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에다가 뭐 여러 가지 주유라든가 뭐 4대 보험 퇴직금 다 그게 이제 저희가 서류적으로 완벽해야 돼요. 제출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실사도 나와요. 와서 물어보죠. 돈 얼마 받니? 이런 거 그래요. 그 어려운 과정을 하여간 다 일단 뚫고 막 승승장 10명까지 채용했을 때는 막 저희가 이동 스팀 세차도 했잖아요. 맞다. 참 스팀 세차도 했네요. 그때는 12명이었죠. 거기까지 포함하면. 그때 5명 더 고용을 했으니까. 맞아요. 참 이동 스팀 세차도 하시다가 그것도 접었어요. 그것도 잘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잘 되죠.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하나 하고 장애인 일자리 4명, 5명 일을 했잖아요. 근데 5명이라면 이제 저도 그때 몰랐죠. 너무 이제 이상만 추구했던 거죠. 5명이면 너무 괜찮다 했는데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죠. 5명이면 인건비가 보통 700원. 그때 너무 싸지 않았나요? 남들보다 한 반 받았던 것 같은데. 반 받았는데 제가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받으니까 장애인이 하는 건 왜 이렇게 비싸게 그리고 처음에 제일 세차할 때 지금도 가슴 아픈 게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할게 관공서니까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세차 막 하고 그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 친구들이 장애인 친구들이 세차하고 나니까 내 차에 있던 물건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찾아보셨어요. 찾아봤지 안 찾아봤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니저님한테 이제 그 어르신한테 이런 상황이 있다니까 알겠다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세차 맡기신 분이 미리 다른 데 챙겨놓으셨던 거예요.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어떻게 후진하다가 살짝 긁혔는데 이거 잡부셨다 물어내라. 내가 이래서 장애인들한테 일을 안 맡긴다. 그런 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인건비 때문에 운영비 때문에 하다 그래서 또 빚만 잔뜩 지고 또 접었죠. 그러니까 많이 주현숙 회장님이 그 당시에 무슨 사업 바리스타 자격은 있으셨던 것 같고, 그럼요. 그런 거는 공부해서 따놓으신 상태인데 그렇다고 이제 그런 걸 실제로 카페를 운영해 보거나 세차장을 운영해 보거나 이런 경험 전혀 없이 이제 주변에서 도움 주시는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도 제공해 보고 그래서 이제 회의도 해 보고 부모회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간 스팀 세차도 해 보고 카페도 해 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드님이시죠? 형구 씨. 형구 씨. 처음에는 그냥 부모로서 아드님 생각만 하셨겠고 그럼요. 나중에 이제 평택시 부모회장이 되시니까 이제
내 자녀만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부모님들의 자녀도 이제 눈에 보였을 테고 네. 그런 문제 신경 쓰고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일자리겠구나 생각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막 부모회에서 물론 시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네. 뭐 두레생협을 비롯한 뭐 여러 군데 이제 도움을 받으셨겠는데 그렇게 해서 막 뚫고 나가시고 10명, 12명까지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정말 뭔가 되겠다 하셨을 텐데 네. 지금 3명으로 줄었다고 할 때 그 굉장히 가장 아픈 질문이라고 네, 얘기하셨거든요.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막 12명씩 가고 세차도 하고 2호점도 내고 했을 때 제가 목표가 뭐였냐면 네. 일단은 장애인 일자리도 있지만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예.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장애인 친구들이 네, 성인이 네, 되면. 네. 근데 주간보호 센터가 있지만 거기는 이제 인원이 제한적이니까 네, 예. 거의 대기 상태고 못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거의 예. 집에다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이제 뭐 이런 복지 일자라도 생기긴 했지만 예, 그것도 예. 이제 능력이 돼야 가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제 아들처럼 뭐 중증인 친구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예. 이렇게 돈 열심히 벌어서 네. 좀 더 이제 내가 또 조금 더 잘해 놓으면 예, 예. 제가 목표가 뭐였냐면 보호작업장이지만 보호작업장이 아닌 이제 네, 뭐라고 네. 지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이 네. 거기로 모여서 어떤 예, 공간에 예, 예. 모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페면 네. 카페라는 거는 이제 커피만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컵을 예, 띄운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렇죠. 커피를 뭐 담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일을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걸 소일거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예, 예. 공간 하나 만들어서 예. 중증 친구들도 와서 그런 소일거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카페나 세차 같은 데 와서 직업 체험도 해보고 이런 네, 식으로 네. 하면 이 친구들이 뭔가 자꾸 자극을 받아야 네, 네. 좀 더 사회에 이제 적응하는 것도 있고 예, 이제 예, 좀 생활 능력이 올라가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도 예. 사실 다 큰 친구들, 네, 자녀들 네. 집에 데리고 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예. 하루에 4시간이라도 와서 있으면 네, 네, 네. 우리 그 장애인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네, 네. 부모님들한테도 숨통이 트이고 네. 그걸 하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했었죠. 예, 근데 예. 그게 돈도 네. 많이 들고 여러 예. 가지가 있는데 차마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거를 포기하면서 이제 많이 힘들어했고 예. 이게 일자리도 줄어들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안 되고 예. 과연 내가 제대로 했나?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했지라는 자괴감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았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법적으로는. 네. 그런 거 할 때 그 마음이 더군다나 장애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저기서도 잘렸어라는 거잖아요. 제가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로서. 네. 그게 근데 참, 다 자른 게 아니고 그나마 자랑을 하면 예. 초창기에 있던 친구는 이제 다른 카페로 이제 예, 연결해서 예. 막았고요. 지금은 제주도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 근데 네, 그 네. 초창기 워낙 오래됐으니까 친구들 예, 연락이 예, 끊겼고 그다음에 한 친구는 지금 서울에 네. 면세점 네, 네. 카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한 친구는 이제 여기서 열심히 훈련해서 다른 사업장에 가서 또 일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 나간 다 친구 이직을. 이직도 한 친구도 있고 네. 그만둔 친구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만두고 집에서 노는 친구는 몇 명 안 되고 네, 그리고 네, 이제 가장 최근에 그만둔 친구도 지금 다른 데 제가 연결을 해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그 평택 시내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자리 만드는 데가 그렇죠. 많잖아요. 예. 거기다 연결해서 이제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서 보내죠. 무조건 네, 네, 집에는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네요. 네. 예. 하여간 그런 게 이제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그럼요. 하는 그렇지. 그런 의무이기도 하고 또.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게 맨 처음에는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네.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게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불안해했다 그랬고 네. 고객들로 온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장애인들인데 저분들이 내린 커피를 내가 마셔도 돼 할 정도의 그쵸. 시각이었다면 네. 지금 꽤 됐죠? 한 10년? 10년 넘게 네. 그렇게 운영해 온 동안 그 인식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 초창기 인식은. 초창기 인식이 이제 1년 지나니까 조금 바뀌고 네. 그다음에 이제 3년 지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네.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진짜 그거에 제 목표였어요. 이게 네,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밖에서 외부인들이 보기에 바뀌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늘 보면 예. 저도 아들을 그렇게 키웠지만 너는 장애인이니까
사람들이 좀 도와줄 거야,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거는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시장에 나오면 뭐. 근데 이 사람들은 커피를 뭐 사먹게 돈을 낸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내고 사먹는데 대접을 받고 싶지. 그렇죠. 내가 돈 내고 너네를 왜 도와줘? 이거는 사람의 기본 인식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친구들이 처음에 실수를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실수했는데 나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실수를 하면 친구들한테 이제 너가 월급 받고 일을 하면서 실수한 거는 네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 새로 죄송합니다 하고 새로 만들어 들여서 돈을 받은 만큼 해줘야 된다. 절대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라. 너는 장애인이 아니다. 월급 받는 사회인이다. 라는 인식을 많이 줬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착한 보고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네. 저한테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모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 못됐다 소리를 오래 많이 들어서 제가 아마 100살은 넘게 산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너네가 월급 받았으면 받은 만큼 해야지. 제가 가장 이제 실수하는 건 제가 야단을 안 쳐요. 안 하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나 장애인이야. 그래서 요거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얼렁뚱 넘어가는 건 제가 진짜 호되게 야단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뭐지 나는 장애인인데 나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조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한테 맨 처음에 자조 모임이라는 거 알려주신 그 스승으로서 제가 사실 자조 모임에 대해서 저는 이 단어 자체를 못 들어봤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이제 댕구리에서 그 자조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동안 운영이 한 3년 이상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된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스스로 정말 본인들이 의견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 이제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장애인식 개선 교육. 근데 이걸 그냥 누군가 전문가 강사가 와서 사람들 모아놓고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서 회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아마 형고시 아니었으면 회장님이 장애인들 저 인권 유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도 들었어요. 들었어요. 저 신고도 들어갈 뻔했어요. 야단치고. 야단치고 그다음에 제가 안 도와줘요. 네가 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보다가 지나가다가 기자분이 보셨나 봐. 그래서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장애인 친구한테 너무 심하게 한다. 그래서 쫓아오셨어요. 회장님 그러실 분 아닌데 이런 말이 들어왔나?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전후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그 기자분한테 얘기를 해서 괜찮았는데 신문에 날 뻔했어요. 장애인 학대로. 평택시장의 부모회장이 장애인 학대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게 이제 잘 모르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이 쓸 수 있도록 계속 그걸 뜯어주시느라고. 그때도 초창기였으니까 이제 밖에서 외부인들도 다른 분들도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아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봐요. 제가 워낙 이렇게 좀 단호하게 한다는 걸 그 공무원들도 아시고 오시는 자주 단골분들 계시거든요.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뭐야 왜 신경을 안 써주지? 좀 더 왜 확실하게 좀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대표가 왜 신경 안 써주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 웬만하면 이제 지금은 제가 원하는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뜨거운 커피는 뜨겁게, 차가운 커피는 차갑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기본을 지켜서 하라고 해서 그거는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친구들이 알아서 하는 걸 제가 터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좀 너무 여유 있게 보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볼 정도죠. 그 뭐 회장님이 꿈이라고 하셨던 뭐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 그걸 뭐라고 지칭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스스로 하여간 뭐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저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그 어디 밴드 부모회 밴드인가 올려놨었는데 유엔에서는 보호작업장 같은 거는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도 보호작업장은 안 오네. 근데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1대1로 매칭이 돼서 함께 취업을 하고 그래서 급여는 똑같게 그렇게 하는 구조. 그 하나의 사례는 될 것 같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 게 일본은 그런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편반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비장애 아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동생이 예. 비장애자. 근데 네네네. 저 동생이 약간 이제 사회복지 쪽, 네, 이제 네, 교육 네. 쪽으로 이제 성향이 있어서 너 이렇게 사회복지 해보지 않으려 그러니까 예, 예. 자기는 나중에 봉사를 하면 있지 사회복지는 안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장애인하고 예. 1등 매칭을 해서 하려면 이제 네, 우리 네. 저희 아들도 그렇지만 네. 보통 보면 제가 이제 봉사자 친구들 많이 데리고 이제 같이 활동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네. 이 친구들이 요즘 아이들은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네.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지켜나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 1대1 그렇죠. 매칭을 하면 예. 나도 해야 지켜야 되고 이 친구도 지켜야 되고 이러면 네, 근데 같이 똑같은 급여를 준다? 네. 그러면 아직은 우리나라 네, 현실이나 네. 사회에서는 아직 그거는 예, 안 예.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을 제가 3년 전인가 그때 한번 했었었어요. 네, 네, 네. 네. 하여간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좀 네. 안정적으로 그런 양질의 일자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위드커피에서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파는 거죠? 네, 쿠키랑 빵도 팔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요 빵으로 얘기하면 이거 네. 쿠키는 저희가 그냥 일반 구입해서 파는 거고, 이 네. 빵은 동방근로복지관에서 장애인 친구들이 만들어서 동방 저희한테, 베이커리. 네, 저희한테 네. 납품을 해서 저희가 팔고 있어요. 근데 네. 맛있죠.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거. 이것도 사연이 많아요. 이런 모양이 되기까지. 예,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네. 이게 친구들이 일정하지가 않는 게 오늘은 이 동그란 빵이 내일은 약간 사다리꼴로 다음 주에는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예, 있어서 예.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동방근로복지관 그 베이커리도 예. 납품할 때가 판매가 할 데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게 서비스 품목이라고 그러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희가 판매를 해도 제가 마진이 많이 안 일정 나와요? 보면 마이너스 많이 해서 남는 게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근데도 재고가 생기면 또 재고는 어차피 저희가 먹으니까 상관이 뭐, 없는데 네네. 얘를 하나 사면서 카드 쓰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수수료 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래도 동방 베이커리에서 좀 마진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게 거기도-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아. 저랑 같은 마음이죠. 좋은 재료를 써서 해야 이게 장애인이 만든다는 그 인식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를 써서 하면 좀 그러니까 워낙 좋은 재료를 써요. 맛은 정말 좋은데. 맛 좋고 이게 예, 예. 방부제 안 들어가서 얘가 밖에 외부에 한 3일 넣어도 곰팡이 펴요. 바로. 예, 예. 근데 봤던 시중의 거는 조금 뭐 오래 둬도 되잖아요. 근데 예. 좋은 재료 쓰다 보니까 거기서도 마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건비 그것도 나가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한번 참다 그 예. 관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관장님 빵이 모양이 조금만 일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하고 나니까 이제 관장님이 그러면 나가기 전에 나한테 검사 맡아라 그래서 관장님이 다 보시고 그래서 나와서 지금은 많이 빵도 맛있어지고 그 일정하게 나오는 편이죠. 그때 회장님 네. 소개해 주셔가지고 댕구리서도 넣고 팔았었어요. 그쵸. 인기 좋아요. 이거 사실. 좋죠. 네, 맛있고. 일단 맛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월수 들어오는데 네. 저희 들어온 날 기다렸다가 몇 개씩 사가신 분도 계셔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사회적 경제니까 같이 이렇게 좀 그렇죠. 나가야 되는데 요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저희 판매가 아니고요. 판매? 네, 오늘 네. 이제 손님들 오신다고 제가 아, 사무실에서 먹으려고 네. 준비한 꺼내놓은 거고. 거, 예, 네. 예, 예. 그래. 요거는 위드커피에서 네, 가져오신 가져온 거고. 거, 네. 예.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그다음에 네. 시청의 위드커피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들을 향해서 감사 인사와 그다음에 당부의 말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고 네. 현장으로 한번 가서 네. 우리 장애인분들 직접 일하시는 네. 모습을 좀 촬영에 좀 담고 네. 짧게 인터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혹시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준비를 일단 안 시켰는데. 네. 당부하시면 말씀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부라기보다는 저희 사회적 경제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희생정신, 봉사정신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많이 느낀 거지만 이거 대표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제 좀 어렵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하면 좀 더 사회적 경제도 발전하고 우리 같이 힘든 사람들도 많이 이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 오시면 저희 들려주시면 저희 커피 늘 맛있게 해드리고요. 늘 친절하게 해드리니까 네. 오셔서 커피 한 잔씩
사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 신관 1층이죠? 신관 1층에 있어요. 네. 지금 거기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코로나 때 닫았는데 네, 네. 정문에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커피 향이 나올 거예요. 그럼 네.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네. 그 전숙 대표님은 항상 거기 계신 건 아니고. 저희 요즘은 늘 거기 있어요. 지금은 여름에 워낙 네. 바쁘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네. 다른 일들을 하면 잠깐 자리는 비지만 늘 자리에 있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저 위드커피가 지금은 뭐 많이 쪼그라들어 있다고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하고 네. 그러는데 실제로 뭐 12명까지 늘어났던 그래도 중견 기업이었거든요. 네. 네, 12명을 넘어 한 120명의 직원이 대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네. 저희 OBC 더원 방송에서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위드커피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커피 정말 맛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기회를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